문제를 푸는 과정에 문제풀이에 필요한 상수들을 한 번씩 점검하고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강의 중에 상수에 관해서는 한 번씩 볼 겁니다. 그 보면 눈에 익숙해지면은 저절로 암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자의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입니다. 이건 알아야 됩니다. 전기 쪽 전공자는 저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자의 질량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광속을 알아야 됩니다. 이 C가 3 곱하기 10의 8승 m/s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전자기파의 속력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진공중의 속력, 공기중의 속력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속력이기 때문에 광속인 3 곱하기 10의 8승 m/S는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진공중에서의 유전율과 투자를 알아야 됩니다. 입실론 제로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뮤 제로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근데 입실론 제로나 뮤 제로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보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4파이 뮤 제로분의 1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상수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로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9 곱하기 10의 9승입니다. 9가 두 번 나와요. 뭐냐면 9 할 때 나오고 10의 9승 할 때 나옵니다. 이렇게 두 번 나와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하시면은 잊어버릴 염려도 없습니다. 두 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4파이 뮤 제로분의 1, 6.33 곱하기 10의 4승은 앞으로 자계를 할 때, 자계 세상을 할 때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서로 같은 두 개의 구도체에 동일 양식의 전하로 대전시킨 후 20cm 떨어뜨린 결과 두 구도체에 서로 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뉴턴의 반발력이 작용했다. 네, 전하는 같이 플러스거나 같이 마이너스인 얘기죠. 반발력이니까 구도체에 주어진 전하는 약 몇 쿨롱인가? 쿨롱 법칙 물어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20cm는 뭘로 바뀌어야죠? 0.2m로 바꿉니다. 이 떨어졌는데, 좋았다. 반발력이 뭐예요? 힘이라는 것이 크기만 하면 됩니다. 4파이 이필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Q1 Q 제곱이에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Q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Q 제곱은 F 곱하기 4파이 이필론 제로 곱하기 R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Q라는 것은 루트 F 곱하기 4파이 이필론 제로 곱하기 R이네요. 루트 F가 얼마입니까? 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네. 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4파이 이필론 제로니까 얼마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9 곱하기 10의 9승입니다. 9승. 그 다음에 0.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부를 바꿔봅니다. 8.6 나누기 9를 86 나누기 9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9, 86입니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5승 9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4승 밖으로 나누면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0.2 9입니다. 얼마입니까? 9, 9, 81 9쯤 되겠네. 9, 10점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루트 9쯤 되면 3쯤 되고 3에다가 0.1 곱하면 3에는 6, 0.6쯤 되겠어요. 0.7쯤. 이걸 계산하면은 얼마 됩니까? 계산기로 해봅니다. 계산기로 해보면은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입니다. 계산해보면은 6. 이게 99, 81 좀 되니까 약 루트 9, 3, 3이는 6 그런 뭐예요. 0.6인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6.6으로 곱하면은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이다. 이거 맞지?
계산이 간단합니다. 쿨롱 법칙이 무언가 말면은 아주 간단한 계산해 주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것은 참고로 계산기 없어도 우리가 근사식 이용하면은 계산할 수 있다. 질량이 10의 마이너스 10kg이고 전하 Q가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인 전하가 전기장에 의해 가속도에 운동하고 있다. 가속도가 A가 좋습니다. 10의 2승 I 10의 2승 J일 때 IJ는 다 벡터죠. 전기장 세기 E는 얼마인가? 같은 얘기입니다. 저 가속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포스가 MA인데 요게 QE입니다. 같은 거예요. A가 가속도에 나갑니다.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E를 물어봤네. E를 물어봤으니까 Q분의 M 팩터 A겠네요. Q가 얼마입니까?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이에요. M이 얼마입니까? 10의 마이너스 10승이네. 그 다음에 뒤에가 A가 10의 2승, 10의 2승이에요. 아, 그러면 1과 1이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바로 이거 나갈 수 있어요. I 플러스 A구나. 다이벡터로 쓰면 저와 같은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정의를 물어봅니다. 전위 경도, 전이에요. 포텐셜입니다. 전기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죠? E는 마이너스 그레디안트 B. 물론 B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레디안트예요. 그레디안트 파이 전이 또는 이렇게 해서 같아요. dB 책에다가 dr 이게 그레디안트로 쓰입니다. 벡터로도. 그래서 뭐 어떻게 쓰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다이버전스는 바로 안 돼요. 다이버전스는 이게 왼쪽은 벡터고 오른쪽은 스칼라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다 안 된다고 알 수 있어요. 그레디안트하고 컬은 요거하고 요거요. 두 개는 벡터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요거는 스칼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전개는 벡터인데 요 한쪽은 벡터 한쪽은 스칼라 같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2번 3번 안 되고 전개의 방향이 전위가 높은 낮은 쪽으로 가는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여야 된다. 그래서 3번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이건 뭡니까? 정전기에서 도체 플러스에 전화를 주었을 때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체 표면의 곡률 반지름이 작은 전화가 많이 돼요. 맞아요. 필요침이라든가 맞습니다. 근데 뼈 쪽은 데가 있으면 이쪽에 전화가 다 보이게 됩니다. 맞아요. 도체 의측의 표면에만 전파하고 맞습니다. 저것도 전기력선이 외부에만 있어요. 외부에만. 내부는 알짜잖아 0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기력선이 맞아요.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전기력선이 주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도체 수직으로 주입해요. 도체 내 공동면에 전화를 걸고 나면 된다. 도체 내부는 알짜전화는 0입니다. 알짜전화가.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즉 알짜 전기장이 없어요. 알짜 전기장이 다 알짜가 뭡니까? 다 합한 거예요. 그 내부는 전기력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2V/m의 전개의 세기에 의한 2V/m에서 이 값이 주어졌네. 이 값이 주어졌어요. 변위 전류 크기를, 변위 전류가 뭡니까? 전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전류가
앞에가 전도 전류고 뒤에가 요게 편의전이에요. 별 2A/m죠. 이게 A/m죠. 때문에 전기의 주파수는 몇 메가헤르츠가 되는가 간단한 얘기입니다. 파셜 t가 뭐로 바뀐다고 했어요? 오메가로 바뀐다. 미분하면. 그래서 이 요값이 오메가 d 그러면은 2파이 f의 입실론 2가 되겠네. 입실론 2가 됩니다. 뭘 물어보는 거예요? f를 물어본다. 그러니까 f는 2파이 입실론 제로입니다. 공기 중에서 입실론 제로 2분의 파셜 d 파셜 t예요. 전류를 떠올립니다. 그럼 간단히 계산할 수 있어요. 4파이 실론 제로 여기다 2를 곱하고 이걸 4로 바꾸는 겁니다. 4로 바꾸는 거예요. 4파이 실론 제로분의 1이 9 곱하기 10의 9승이고 곱하기 위에가 얼마예요? 전류 밀도가 2입니까? 그러면 2 곱하기 2네. 공기 중 전기에서의 전기가 2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리고 뭘 물어봐요? 메가헤르츠는 10에 몇 승입니까? 마이너스 6승하고 메가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2918 곱하기 9 마이너스 6이니까 10에 3승 메가헤르츠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2번이 답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히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문제풀이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전기의 세상에서 축전기를 하게 됩니다. 축전기. 반드시 해야죠. 축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학에 아주 많이 쓰이는 기호들을 한번 보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와이어입니다. 우리가 전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토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커넥티드 와이어. 와이어가 연결되는 경우는 접점을 이와 같이 굵은 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저것은 회로도에도 쓰이지만 시험에서 이 회로를 그릴 때도 저와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 다 있어요. 이와 같이 둥근 점 표시 안 하면 연결되지 아니고 또는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둥글게 피해가는 모습을 해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에 커피시터를 표시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3번인데 1번, 2번인데 1번 커피시터는 극성이 있는 경우 이쪽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가 돼요. 이게 전류의 방향입니다. 전류 방향이. 그 다음에 극성이 없는 경우는 이와 같이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저항은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임피던스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저항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피던스를 일반적으로 해서 우리가 사각형의 표시를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전력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직류 전원이죠. 배터리는 우리가 이와 같이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인덕터, 코일은 조금 이상한데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속의 X 표시는 이제 램프, 이제 어떤 그 신호를 준다든가 그런 불빛 신호를 주는 걸 통칭하여서 이와 같이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입니다. 이건 이제 S라고 쓰기도 하고 X라고 보는데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볼트미터가 전압계요. 동그라미 속에 있으면 됩니다. 전류계는 암페어미터 또는 암미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면 암페어미터예요. 그 다음에 검류계라는 게 있어요. 검류계는 전류계 일종인데 전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 그것만 비교하는 겁니다. 그건 갈바노미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속에 알파벳 G를 써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볼티지 소스는 또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와 같이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직류는 이렇게 교류는 요 안에 사인파 물결 표시로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지난번에 전기쌍극자에 관해서 일반적인 했어요. 전기쌍극자에 조금 더 한 단계만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극자는 뭐예요? 플러스 차지나 마이너스 차지가 하나만 있는 거. 쌍극자는 그 크기가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른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가 아주 가깝게 있는 거예요. 자연계에 실제로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물분자입니다. 그런 경우는 전계와 전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물분자의 경우인데, 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있어요. 그러면 전기력선이 어떻게 생깁니까? 전기력선을 그리면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플러스에서 나와서 들어가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걸 마이너스 Q, 플러스 Q라고 하고, 요 거리가 D입니다. 그러면은 그 쌍극자 모멘트,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를 우리가 P로 보통 표시하는데, 이렇게 표시하면 화살표로, 그리고 플러스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죠. 벡터를 마이너스 D까지 하는데, 요게 우리가 D 벡터, 보통 이렇게 합니다. D 벡터. 그래서 벡터예요.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 P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이걸 M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P라고 씁니다. P는 QD예요. Q는 이게 마이너스 Q 플러스 Q인데, 하나의 전화량인 크기고, D는 요 벡터입니다. 요 벡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기쌍극자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쌍극자가 있어요. 자기쌍극자는 나중에 나오는데 뭐 이렇게 쓰거나 또는 이렇게 씁니다. 뭐 어느 정도 관계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쓰게 될 겁니다. 이 쌍극자는 이제 서로 상쇄됩니다. 첫 번째 항에 상쇄돼가지고 두 번째 항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전개는 보통 단극인 R제곱인데 이건 R3승분의 1입니다. R제곱항이 캔슬돼가지고 R3승분의 1로 나타납니다. 전유는 당연히 이걸 적분하니까 R3승분의 1이 거를 적분하니까 R제곱분의 1입니다. 이게 쌍극자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멀리 있으면 저였지만은 가까이 있는 경우는 방향에 따라 값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떤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측자의 방향에 따른 쌍극자입니다. 여기 쌍극자가 있어요. 쌍극자가 있는데 관측 지점이 여기입니다. 관측 지점이 여기에요. 이렇게 관측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포인트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측점과 쌍극자 벡터 사이가 각이 세타라고 합시다. 뭐 세타를 어느 쪽으로 정의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쌍극자 모멘트를 세우니까 벡터 P는 당연히 Q 벡터 D가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 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의존해요. 하나는 거리고 하나는 방향이에요. 만약에 거리와 방향에 둘 다 의존하는 경우, 쌍극자 부근에서는 그러면 전개의 세기와 전위가 어떻게 되느냐? 전개의 세기는 R과 세타에 의존해요. 4파 현재는 R 3승분의 P입니다. R 3승, 거리 3승이에요. 제곱항이 캔슬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루트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이 코사인 세타가 뭐냐면 이 각입니다. 여기서만 들은 각이에요. 그 다음에 전유는 어떻게 되느냐? 전유는 BR 세타, R과 세타에 의존하는데 4파 현재는 분의 1, 앞에 정기상 쓰고, 그러니까 개가 3승분의 1이면 전유는 얼마입니까? 제곱분의 1이 하죠. R 제곱분의 P. P는 쌍극자 모멘트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그것은 B를 먼저 구해요. B를 먼저 구한 다음에 요걸 미분해 가지고 전개를 구합니다. 어떻게 미분합니까? 루트 제가 크기만 여기 나온 거니까 마이너스 파셜 V 파셜 R이 R 성분의 미분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R분의 1 곱하고 파셜 V 파셜 세타 하면 이 B를 이 개 세타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레디얼 성분 R 성분의 제곱, 그 다음에 다시 괄호하고 이 각성분 세타분의 제곱하면은 이 값이 얻어져요. 이 값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필요가 없어서 보는데 일반적인 포텐셜식입니다. 이게 4파 현재물 앞에 상수함이 있고 R분의 Q 단극항이 있고 R 3승분의 R 내적 P 쌍극자항이 있고 다극 쫙 나가요.
시리즈로 진행되는데 바로 요게 쌍극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요게 포텐셜이에요. 이게 이렇게 합니다. R 다 P가 RP 뭡니까? RP 코사인 세타니까 그래서 R 3승분의 RP 코사인 세타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문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걸 유도를 할 수 있어요. 네, 시험에 이 식을 물어보는 거 안 나옵니다. 이제 R 3승분의 1이 K가 3승분의 1이고 포텐셜은 전유는 R 제곱분의 1이라는 거. 그 다음에 뒤에 각도가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각도가 90도에 가까워질수록 전개나 전위가 작아져요. 캔슬되는 항이 많아지는 겁니다. 항이 90도에 갈수록. 그 다음에 0도나 이게 180도에 가까우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이 커지죠. 그래서 이 축선에서 포인트가 내려와서 이쪽이나 이쪽에서 볼 때 0도나 180도에서 전개나 전위를 측정할 때가 캔슬되는 게 없고 중점이 제일 값이 커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전기쌍극자가 만드는 전개와 전위의 크기는 관측점과 쌍극자가 만드는 각이 0도 또는 180도일 때 최대가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관측하거나 여기서 관측할 때 제일 때 전개나 전위가 최대가 됩니다. 90도일 때가 최소예요. 90도 같으면 전위 같은 경우는 0이 되죠. 코사인 90도니까 0이 되는데 당연히 0이 됩니다. 등적이면 그려보면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개나 전위나 중앙에 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딱 중앙에서 측정할 때가 가장 작다. 전개가 가장 이제 캔슬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고 축선에서 측정할 때가 가장 값이 크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양쪽 쌍극사의 가운데 측정할 때가 제일 작다. 그 다음에 각이 0도나 180도일 때 가장 크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전개와 전위가 각도에 어떻게 의존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2부 전기의 세상.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 시간에 계속할 부분은 바로 축전기입니다. 4번의 축전기. 축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전기의 중요한 이유는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임피던스라는 것은 입실론과 뮤로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입실론과 뮤로 컨트롤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 대안이 뭡니까? 대안이 RLC예요. 그래서 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RLC로 씁니다. 언젠가 우리가 원자 물리학이 발전해서 가지고 입실론 뮤로 직접 임피던스를 컨트롤 날이 오면은 RLC는 아마 퇴장하지 않을까. 그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피던스가 RLC인데 저항이고 이 유도기 용량이고 축전기 용량이에요. 그래서 L과 C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임피던스를 알려면은 그다음에 전기에서는 C, 자기에서는 L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세상에서 우리가 축전기를 다루게 됩니다. 축전기가 뭐냐? 이제 이걸 보면서 축전기가 뭔지를 우리가 점점 느끼게 됩니다. 맥스웰 이퀘이션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전기 자기학은 그 자체가 맥스웰 이퀘이션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맥스웰 이퀘이션을 시작해서 맥스웰 이퀘이션으로 끝나요. 네, 맥스웰 이퀘이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시키면서 또는 연결하면서 보게 되는데 이번은 제가 이퀘이션 오브 맥스웰이라고 썼어요. 맥스웰 이퀘이션이라고. 그 이유는 좌우를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요. 좌우를 바꿔보면은 뒤집어 놓고 보면 또 다른 게 보입니다. 자, 전하 밀도가 뭡니까? 로가 다이버전스티예요. 이제 뒤집어 놓고 보니까 0은 뭐냐? 다이버전스 P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알짜 전속이 로고 그 알짜 전속 그러니까 전속의 발산율이 그 다음에 그 자속 밀도의 발산율은 0이다. 왜 자속 밀도는 0입니까? N극이나 S극이 단극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N극이 있고 같이입니다. N극과 S극이 같이 있을 때만이 B라는 자기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있을 수 없으니까 0이고 위에는 전하는 단극 가능해요. 플러스 차지나 마이너스 차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게 로인 겁니다. 만약에 차지가 없다.
이때는 이제 롤을 0으로 쓰면 돼요. 이게 프리 스페이스다, 뭐 자유 공간이다, 그러면 노 소스다 같은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마이너스 파셜 B 파셜 T가 자석 밀도의 시간으로 미부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렌치 법칙이겠죠. 이것이 바로 콜이다. E의 이 전개의 회전율과 같다 이겁니다. 회전율. 그 다음에 또 배웁니까? 파셜 D 파셜 T가 뭐예요? 이 전류가 두 개가 있다고 있어요. 하나가 뭡니까? 전도전류, 하나가 변위전류예요. 전도전류는 전자가 움직여서 흐르는 전류고, 변위전류는 이 전개가, 전기장이, 그러니까 E나 D가 변해가지고 흐르는 전류입니다. 이 앞에가 파셜 D, 파셜 D가 변위전류입니다. 변위전류가 바로 파셜 D, 파셜 T예요. 그 다음에 IC, 컨덕션 커런트라고 제가 IC라고 썼습니다. 변위전류는 통상 어떻게 쓰냐면 IT라고 씁니다. 변위전류는 IT, 전도전류는 IC. 전류가 두 개가 있어요. 변위전류냐, 전도전류냐. 축전기에 흐르는 건 뭡니까? 축전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게 변위전류예요. 그 다음에 유도기, L,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바로 요 컨덕션 커런트입니다. 저항에 흐르는 것도 IC입니다. 컨덕션 커런트가 됩니다. 자, 바꿔놓으면은 이런 이제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바꿔놔야 되는데 바꿔놨습니다. 이플론 E가 D예요. 뮤 H가 D입니다. 시그마 E가 J예요. J가 뭡니까? 전류 밀도예요. 단위가 암페어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우리가 전류 밀도예요. 요 시그마가 컨덕티비티, 전도도입니다. 요 시그마의 역수가 레지스티비티, 저항계수 또는 저항지수 또는 비저항이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 분의 1이 저항지수, 저항계수, 비저항, 또 뭐 있죠? 기타 등등 됩니다. 그래서 엑셀리테이션을 좌우를 바꿔보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걸 할 거예요. 바꿔보면은 또 다른 것이 보입니다. 자, 축전기를 보겠습니다.